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오늘 여행해 볼 도시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또 뭉크의 아픔이 있고 또 노벨 평화센터가 있는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가 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영어로 하면 노스웨이, 북쪽 방향, 북쪽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노르웨이도 수많은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노르웨이 하면 역시 천혜의 경관, 천혜의 자연을 즐기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넓게 펼쳐져 있는 그 협곡, 우리가 피오르트라고 부르는 협곡 투어를 보시러 가는 게 바로 노르웨이 여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름에는 18시간이나 낮이 계속되는 백야를 즐길 수가 있고, 또 18시간이나 밤이 계속되는 그 극야를 겨울에는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야는 아시고 극야는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 극야라고 하는 것은 백야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낮이 계속되면 그것을 백야라고 하고요. 또 18시간 밤만 계속돼서 계속 우울한 것은 극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연현상을 보러 가는데 그 여름에는 백야, 겨울에는 극야가 뿜어내는 오로라의 경관을, 오로라의 아름다움을 보러 가는 나라가 노르웨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연어가 노르웨이산입니다. 정말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이 발견되기 전에는 그 연어를 잡아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참 연어가 많습니다. 연어 스테이크 파는 그런 스테이크 가게도 너무 많고요. 근데 비극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가서 직접 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요. 이 노르웨이의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연어는 많지만 돈을 굉장히 많이 지불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노르웨이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사서 먹으면 싸지만 식당에 들어가서 먹으면 너무 비싸서 연어를 먹고 싶어서 갔는데 연어를 너무 비싸서 못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노르웨이의 물가는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이렇게 막 가지고 갔던 라면을 먹었던 정도가 있을 정도로 정말 비싼데요. 1986년도에 영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죠.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빅맥 지수, 맥다널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이 맥다널 인덱스가 세계 2위인 나라가 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그 유럽연합, 그 유러피안 유니온의 멤버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노르웨이 국민의 67%가 EU 가입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그러면 EU에 가입하게 되면 EU에서 제정하는 EU 수산법이라고 하는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르웨이 전 인구의 10% 이상이 이 수산업에 종사를 하는데 이 EU에 가입하게 되면 이 수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또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수입이 줄기 때문에 EU 가입을 꺼리는 것이죠. 반대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는 북해산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이 북해산 유전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국민한테 쓰고 싶다. EU에 가입하게 되면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분담금을 내기 싫다. 노르웨이 국민들의 세금을 포르투갈이나 그리스에서 있는 그리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 위기에 쓰기 싫다. 우리 돈은 우리가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강해서 노르웨이 국민들은 EU 가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GDP는 작년 기준으로 8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퍼센트를 냅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69%까지 내고 하한선은 39%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690만 원을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내서 그걸 가지고 대학교도 공짜로 다니고 병원도 공짜로 다니고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슬로에 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협곡 투어, 피오르트 투어를 보러 가는 거였지만, 느끼러, 체험하러 가는 거였지만 저는 뭉크 미술관에 가기 위해서 저는 오슬로에 갔습니다. 뭉크 미술관에 있는 그 에드바르 뭉크의 그 The Scream, 그 비명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러 가는 게 저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걸 보러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간 것이죠. 이상하리만치 많은 예술가들은 불행하죠. 어렸을 때 병을 이렇게 앓거나 아니면은 젊어서 죽거나 아니면 평생 가난했거나 뭐 이런 거죠. 근데 뭉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뭉크는 정말 이 불행 순위로 따지면 정말 상위권 중에서 톱 상위, 톱 랭크 되는 그런 예술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뭉크는 5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여동생도 병으로 죽었고요. 그리고 누나도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평생 약을 먹었고요. 그리고 뭉크 스스로도 죽을 때까지 우울증 약을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명이라고 하니까 이 인간의 비명, 이렇게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이 비명을 지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연에서 들려오는 비명입니다. 자연에서 비명이 들려오니까 엄청난 공포스러운 비명이 들려오니까 인간이 그 공포를 감당하지 못하고 동공이 풀려서 입을 벌리고 이렇게 그 공포를 참아내는 그런 그 동작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비명이 아니고 자연의 비명이다. 그래서 원래 독일어 이름은 Der Schrei der Natur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자연의 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절규지만 사실은 비명이 맞고 이게 인간의 비명이 아니라 이게 자연의 비명이다. 이렇게 평론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해석이 또 중요하니까요. 보는 사람이 절규라고 느끼면 절규가 되는 거고 또 그것을 비명이라고 느끼면 그것을 또 비명이라고 해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예술 작품은 오픈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뭉크가 이 비명이라는 이 작품을 그리고 이 작품을 설명하면서 일기를 쓴 게 있는데 그 일기에 나오는 그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두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변했다. 나는 멈춘 뒤 힘이 없어 울타리에 기대어 섰다. 검푸른 피오르드와 도시의 하늘은 핏빛으로 불타고 있었다. 내 친구들은 걷고 있었고 나는 불안에 떨며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자연에서 들려오는 끊임없는 비명을 느꼈다. 뭉크는 여성에게 배신당한 그 아픔이 참 처절하리만치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는 대부분 여성을 약간 악마의 존재로 그립니다. 그래서 그 뱀파이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흡혈귀가 되겠죠. 뱀파이어라고 하는 작품에서 보면 여성 흡혈귀가 남성의 목을 물고 있는 그런 역할로, 그런 그 팜무 파탈적인 그런 역할로 그 여성을 그리고 있고요. 또 마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도 대표작인데 거기서 보면 이 마라라고 하는 프랑스의 장군을 여성이 칼로 죽이고 이렇게 침대 앞에서 서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거의 비명과 쌍벽을 이루는 그 마돈나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이 마돈나라고 하는 작품은 막 책받침에도 나오고 뭐 진짜 이런 그 스크린 그 월페이퍼로도 자주 사용되는 것인데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신성시 여기는 성모 마리아가 나체, 상반신 나체로 약간 미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서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뭉크는 그 성모 마리아, 여성인 성모 마리아를 저렇게 묘사를 했구나. 나쁜 듯 좋은 듯, 좋고 나쁨의 경계선에서 저렇게 묘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돈나와 마라의 죽음과 그리고 뱀파이어, 이 세 작품은 뭉크 미술관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뭉크의 명작이 되겠습니다. 구스타프 비겔라는 노르웨이가 낳은 정말 대단한 조각가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was a sculptor before I was born. 그러니까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조각가였다. 이런 말을 남겼을 정도로 조각, 죽기 전날까지도 조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겔란 공원에 가시면 이 구스타프 비겔란이 그 동료들과 또 제자들과 만들어 놓은 212개의 그 조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놀리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모놀리탄이 정말 대단합니다. 270톤, 14m나 되는 화강암에 121명의 남녀노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인과응보, 생로병사를 이렇게 상징하는 이 남녀노소가 막 뒤얽혀 있는데 그 14m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거대한 화강암에 새겨놓은 그 모놀리탄은 놓쳐서는 안 되는 구스타프 비겔란의,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조각가라고 얘기했던 그 비겔란의 역작 중의 역작이니까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오슬로에는 노벨 평화센터가 있습니다. 이 노벨 평화센터에서
그 위대한 대통령,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입구를 들어가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 엽서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도 계시고 또 테레사 수녀님도 계시고 한국인으로서 감동적입니다. 코끝이 시큰해질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고 이 노벨 평화상 받은 그 모습들을 노벨 평화센터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오슬로는 그 어감상으로 오슬로 모든 것이 천천히 갈 것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실제로 오슬로 사람들은 천천히 걷습니다. 뭉크의 아픔을 포용을 하고 또 힐링을 해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힐링의 느낌을 받으시려는 분들에게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 여행을 권합니다.